안녕하세요. 편슈퍼 이명재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유통 최근에 한 2달 전이죠. 한 달 전, 2달 전부터 시작하게 된 이제 편슈퍼 이름,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이름은 이명재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셀럽군 채널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한번 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최근에 했었는데 네, 뭐 기록을 한번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그냥 이러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네, 대표님 그럼 브랜드 유통 온라인 판매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정확히 얘기해서는 올해 1월 말 2월 초부터 생각을 갖고 있었고 2월 중순에 한번 시작을 하게 됐다가 이거는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미련이 계속 남아서 2월 말까지는 일단 하다가 4월까지는 그냥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5월 달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 개인 생각대로 움직이고 해보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 게시글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얘기도 들어보다가 이제 꼼 대표님 만나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고민이 본격적으로. 정말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네요. 많았죠. 진짜 많았죠. 시작은 2월인데 한두 달 또 쉬고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쉬었다고 표현하지만 생각해보면 확신이 없어서 시작을 다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사실상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런 브랜드 유통 온라인 사업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가장 제 인생에서 제일 오래 했었던 거는 17년 3월부터 정확히는 17년 4월 26일날 오픈을 시작했던 편의점을 운영을 했었던 게 처음 시작이고 24년 1월 23일까지 운영을 했어요. 그때 한 7년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관두게 됐죠. 현재는 그럼 그만두신 거예요? 아예 관뒀어요. 그러면 왜 브랜드 유통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관두게 됐던 이유와 시작하게 된 이유가 같아요. 편의점 운영을 할 때 진짜 한 최근이래. 관두기 3년 전부터는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편의점 운영할 때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갔던 것 같아요. 정형외과가 됐던 내과가 됐던 아니면 뭐 한의원이 됐던.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툭하면 어디 아프고 툭하면 속이 안 좋고 툭하면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두게 됐고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온라인 유통을 하게 된 이유도 이제 상대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갇혀있는 시간보다는 자유로우니까 하면서 좀 여유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대표님 많고 많은 온라인 사업 중에 왜 하필 브랜드 유통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이유가 진짜 단순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유가 의아한 이유긴 하거든요. 저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절대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절대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 일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내 장사가 됐던 사업이 됐던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를 소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소구했었던 게 가장 첫 번째로 소구했던 게 음식점. 입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안 판다. 왜냐면은 음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영업을 먼저 일단은 장사를 편의점을 해보면서 주변에 있는 음식점 사장님의 고충을 제가 정확하게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어디 뭐 취업이나 취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약도 먹고 내가
내가 내 몸 상태가 온전치 않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소구하면서 찾다가 했던 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자였는데,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 테무, 뭐 알리 이런 데에서 중국산 어떤 저가한 물건을 100개를 갖고 와서 파는 게 저한테는 리스크가 컸어요. 100개를 갖고 와서 100개를 다 팔 수 있겠다라는 보장은 없었고, 그러면서 소거되다 보니까 브랜드 유통이 남았죠. 그럼 브랜드 제품은 리스크가 없나요? 제 기준에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네. 아우, 리스크 없는 장사나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맞아요.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대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게 제일 대전제였던 것 같아요.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표님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의 생각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 망하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정확하게 이거를 하고 시작한 지가 5월 말에 물건이 들어갔고 그 등록이 됐고, 그리고 6월 7일인가 6월 4일날 첫 판매인가? 6월 3일인가? 첫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지금 촬영 기준으로 해가지고 2달이 채 되지 않는데, 지금은 충분히 할만하고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진짜 많이 해요. 대표님 저희 지금 아울렛 가고 있잖아요. 네, 아울렛 오늘 아울렛에서 물건을 좀 매입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해야겠죠. 당연히. 어떻게 장사꾼인데 돈 될 만한 물건 찾았는데 그냥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주력으로 나이키 제품을 좀 주력으로 하고 계신데 다른 브랜드도 확장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현 시점에서는 나이키를 하고 있고 나이키만 거의 하고 있는데, 다른 브랜드를 할 의향은 분명하게 있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저는 아주 영세한 사업자다 보니까 당장은 나이키만 계속 하는 게 현명하고 현실적일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저희 지금 남양주 현대아울렛 왔는데 혹시 여기 오면은 뭐 주차 같은 팁이 있을까요? 주차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끝에서 끝에 걸어가려면 한 10분 걸리지 않을까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팁이 주차하세요? 있는데 네. 지금 얘기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저는 K9나 K9, K8, J9, 여기였나요? J8, 네, 여기요. 저 뒤에 3번 홀. 라는 게 빡세네요. 이게 조던 신발이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런닝화는 진짜 가벼운데 네. 조던 신발이 엄청 무거운 것 같아요. 대표님 현재 로켓 크로스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브랜드 그죠. 유통도 판매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왜 로켓 크로스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뭐 일단 초보자라는 마음이 크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험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에서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이버도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뭔가 공간에다가 물건을 적재하고 그때그때 택배 발송을 하는 게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로켓크로스 판매자 로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건을 사입을 해가지고 포장 작업해서 상품화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입고를 시켜 놓으면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지금 처음 이 일을 1년 이상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굳이 사무실까지 얻어 살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거의 100% 간의 수공업으로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없이 집에서 효율적으로 물건을 포장해서 보내는 게 가장 적합한 게 이거인 것 같고,
판매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어가는데 제 기준에서 결과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매출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만족해서 계속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할 생각을 하겠지만 당장은 안 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로켓크로스만 운영하실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순간에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매출 규모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까지는 집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 매출에서 저는 한 3배에서 4배 이상 나오게 되면 2배 이상 3배 정도 나오게 되면 아마 뭐 사무실이든 창고든 해야 될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매출 3천, 4천 정도까지 올라가시면 대부분 이제 사무실을 얻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딱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침에 이제 아울렛을 갔다 오고 있는데 하루 일과가 보통은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애 학교 보내고요. 학교 보내기 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운동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요즘에 허리 때문에 걷기나 달리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사실은 쇠질하는 거는 성향에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그 체육공원까지 걸어갔다가 거기서 트랙 좀 돌고 그러고 걸어와요. 그렇게 한 3-40분? 1시간 정도, 한 3-40분 정도 하고 돌아오면 그때 이제 애 학교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 학교 보냄과 동시에 바로 아울렛으로 뛰어요. 그게 이제 나이키 더블 할인, 중복 할인 됐을 때, 프로모션 걸렸을 때 일과, 그러고 이제 쭉 돌면은 저는 좀 기괴스럽게 인천 송도부터 시흥, 파주 2군데, 김포, 양주, 다산까지 가능하면, 양주 다산은 가능하면 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김포까지 돌고 해서 온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오면 집에 한 4시쯤 도착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류 작업을 시작을 해요. 포장 작업을, 상품화 작업. 그러고 나서 다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되면 저녁 한 7시, 8시 그때 밥 먹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고. 굉장히 효율적인 루틴 같긴 한데, 효율적인가요?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그 방식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죠?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꼼 대표님이랑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놀라운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저는 저대로 그냥 천천히 하고 그냥 적당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뭐 대표님이 저한테 일부러 좋은 얘기 해주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나?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표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 유통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잘할 수만 있다면 어쨌든 뭐 결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말 얘기해 주신 거를 듣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매입할 수 있는 게 아울렛, 백화점, 뭐 소싱처, 뭐 온라인에도 소싱처가 많잖아요. 네. 대부분 다 이제 오프라인 나가서 매입하는 거는 되게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서 많이들 안 하시는데,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나이키 아울렛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하루 일과가 저녁 7시, 8시 정도에 끝나는데 매일 그렇게 업무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대표님 최근에 해외여행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갔다 오긴 네. 했는데요. 네. 이게 온라인 사업하면서 이제 물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었던 게 이게 로켓크로스의 장점일까요? 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행 가기 일주일 전에 부지런히 일을 많이 어느 정도는 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직은 일한 양은 그렇게까지 기대에 미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을 충분하게 해놓고 입고를 시켜놓고
저는 이제 해외에서 어플만 켜서 팔렸나 안 팔렸나 혹은 환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만 계속 열심히 확인하면 됐었으니까 그래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일에 비해서는. 이게 다른 분들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뭐 오픈마켓이나 뭐 이런 데에서 뭐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택배 작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저는 그러진 않거든요. 지금은. 왜냐면은 입고를 다 했으니까. 그럼 대표님이 첫 판매가 6월 초경에 나왔는데 6월달 매출은 어느 정도가 나오셨나요? 15만원 빠진 1000만원이요. 아. 16만원 빠진 1000만원인가? 그럼 뭐 980 몇만 원 정도 그렇죠. 나왔네요. 근데 사실 영원에서부터 1000만원 가까운 매출을 만든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표님 1000만원을 만약에 매출이 나왔다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제가 계산을 대충 하기는 했는데 대충 그냥 20% 전후반인 것 같아요. 초중반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럼 1000만원 했을 때 뭐 220만원, 23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보면 지금은 될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첫 달에 한 거 치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냥 얼레벌레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8월 지나면서 9월, 10월 될 때부터가 이제 온라인 사업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대표님이 매출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때 저는 제 개인적인 목표는 이번 하반기를 굳이 얘기해서 하면은 저는 좀 기록적인 상징적인 스코어가 1억이거든요. 5천만 원을 할까 하다가 대표님 방금 얘기하셨던 성수기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원래 했었던 것보다 2배, 3배 이상은 더 열심히 하고 잘하자는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저는 이번 하반기 전체 매출 목표가 1억입니다. 저번 매출이 1000만원인데 1억은 너무 욕심인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욕심이에요. 욕심인데 네. 그래도 말이라도 목표나 꿈을 크게 가지고 있다가 그 목표를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상반기 목표를 5천만원, 6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목표에 도달이 됐다면은 그 다음은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그냥 허무맹랑하게 말도 안 되게 그냥 수치를 그렇게 불렀어요. 대표님 아울렛에서 물건을 살 때 한 가지 상품을 보통 몇 개 정도 구입하시는 편이세요? 몇 개를 구매한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나이키는 어쨌든 한 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는 하니까.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사람당 10쪽, 뭐 의류 같은 경우에도 10벌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상품을 이거 너무 괜찮은 상품인데 라는 생각이 제 자신에 딱 들면은 아까 얘기 드리긴 했지만 아울렛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상품을 집중적으로 사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전 과거에는 내가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고 어떤 거를 취급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해당 상품에 잘 나가는 사이즈라고 생각되는 거를 3개, 2개, 4개 뭐 이렇게 사서 갖고 와서 상품 판매 페이지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팔렸네 하면은 빨리 아울렛 뛰어가가지고 그거만 빨리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단계보다는 이제 이거는 팔릴 수 있겠다라는 이제 초심자의 감으로써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거다 싶으면은 이거를 양껏 사려고 노력해요. 지금은 양껏 사면 막 50개, 100개도 사올 수 있는 거네요. 그러고 싶기는 한데 그냥 뭐 요즘에는 한 20개 내외로는 사는 것 같아요. 한 상품이 꽂혔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2달이 안 되셨으니까 보관비는 발생이 안 됐을 거고, 뭐 20개를 넣었다 치면 가장 빨리 완판이 된다면 그게 며칠 정도가 걸릴까요? 저 그거 2주 걸렸어요. 등록을 하고 4일 동안은 잠잠하다가 5일인가 4일 동안은 잠잠하다가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하나 두 개 팔리기 시작하더니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다 팔렸어요. 사실 저희가 뭐 가구매나 트래픽이나 뭐 요런 광고까지도 거의 이제 안 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000원, 20,000원 정도 하는 거는 사실 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 없이도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상품의 마진은 보통 얼마 정도로 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상품을 꼼 대표님하고 처음 아울렛 방문 같이 가면서 처음 산 물건이었어요. 그게 그 물건이 신발이었고 한데 27,000원인가 23,000원에 매입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6만원 중반대 금액으로 판매를 했는데 정말로 한 하루에 5쪽인가 6쪽이 한 번에 다 나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루에 2-3개씩 계속 나가다가 판매가 된 시점 기준으로 한 일주일 만에 거의 다 팔렸던 것 같아요. 다 팔렸죠. 대표님도 이제 처음에는 로켓 그로스 판매가 아니라 크림 위주로 이제 리셀로 판매를 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나 뭐 아울렛이나 그리고 해외 소싱을 통해서 이제 크림에 판매하는 방식도 이제 경험을 해보셨는데, 크림으로 시작하셨는데 왜 현재는 로켓 그로스로 방식을 좀 변경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브랜드 유통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상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그거를 끊임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에 결제를 하고 물건을 소싱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한테 계속 매 순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뭐 어떤 브랜드와 브랜드가 콜라보가 된 상품이다, 이게 그래서 핫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아직도 이거를 못 버리고 있는데, 저는 이거 죽어도 안 살 것 같거든요, 이 돈에. 근데 사람들은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제가 저한테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보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제가 저한테 자신감도 없었고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브랜드 유통 이거 아울렛 물건을 샀던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코로나 시작해가지고 가족들이랑 어디 나들이를 가거나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아울렛을 정말 자주 갔어요. 매주 주말마다 한 번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 지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이키는 들어가게 되고 다른 브랜드도 들어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특정 상품을 막 사는 모습을 봤어요. 아, 이 사람들 물건 갖고 가서 파는구나 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알기는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기억을 회상하면서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왜 이 사람들이 몰리게 됐는지 알게 됐고, 이거는 충분히 제가 납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크림 그 리셀하는 거를 포기를 하게 되고. 교육 얘기를 하면서 생각한 건데, 중복 투자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생각을 들어서 할 거 확실한 거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1대1 강의를 신청을 했는데, 사업 파트너하고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할 때도 몇 번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이제 판매가 되고 이제 얘기하셨던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했던 게 있죠. 그러니까 교육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딱 하나예요. 두 개. 정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보를 전달받는 것도 중요했었지만, 두 번째로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그거 같아요. 뭔가 좀 확신이 없었을 때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더 좋은 거는 아직도 꾸준히 뭔가 사업적으로 뭔가 이거를 운영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갈피를 못 잡을 때 한 번씩 있을 때 항상 뭔가 조언이나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